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황장군 집 담 너머로 흘러나오는 피냄새에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황장군의 참변에 대해 김대감이 이 모든 것을 꾸몄을 거라 짐작했지만 소문은 그와는 다르게 간밤에 황장군이 왕에게 받은 보물을 약탈하려던 도적대에 의해 참변을 당했고 김대감이 이를 수습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사실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성에서 김대감은 절대자였고 그들을 지켜주던 황장군의 죽음보다 아직 살아있는 김대감의 무서움이 더 컸던 거였습니다. 한동안 황장군의 비호로 김대감의 악행이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 김대감의 악행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뜬 밤 황장군의 집으로 어둠이 내려앉자 그 어둠 속에서 그슨대가 걸어 나왔습니다. 빛에 의해 강제로 어둠으로 돌아간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야 비로소 회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장군의 집을 바라본 그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그슨대의 눈앞에는 황장군과 그의 식솔들이 아무렇게 널브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황장군은 목이 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작대기에 꽂혀 마당 중앙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슨대의 머릿속은 터져나갈 듯한 충격과 분노로 복잡해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어. 그래야만 했어. 황장군에게 김대감을 없애자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우린 사람이지 살인귀가 아니라며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자고 말리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말을 듣지 그랬소. 다른 사람 말은 잘만 들어주더니 왜 내 말은 안 들어줬던 게요. 혹은 말을 해보시오.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러고 있소. 그슨대는 황장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 시간 낮과 밤이 되어 수많은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해온 뜻없던 그는 이제 식어버린 몸으로 차디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던 그는 문득 장남인 충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어둠으로 돌아가기 전 화살에 맞은 충이 혹시 살아남아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란 희망을 품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쓰러져 있는 충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가 억눌러 왔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슨대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충의 모습을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발의 비명이 조용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커다란 한옥 마당에 푸른 나비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맹렬한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나비가 지나간 곳에서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나비를 잡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그들은 모두 붉은 꽃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저녁 김대감의 집은 웬 낯선 이의 습격으로 인해 집을 지키던 무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대감! 한쪽 팔이 없는 무사가 김대감을 찾습니다. 김대감은 무사의 부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소로 들어온 무사가 다급하게 김대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뭐야? 감히 누가 이 집에 침입을 하였단 말이야? 그것이 왜 나이로 보이는? 아이가 침입하였는데 이소란이란 게냐? 그런데 아이가 이 밤에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김대감의 호통에 외팔 무사가 답을 합니다. 그게 왜 나이가 무사들과 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말에 김대감이 어이없어하며 겨우 아이 하나 처리하지 못해 이 난리란 말이야? 그것이 워낙 신출귀몰하다 하여. 남자가 말끝을 흐리자 김대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당장 무사들을 깨워 아이를 잡아오라거라. 어찌 이런 것 하나 속시원히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쓸모없는 것들. 김대감이 혀를 끌끌 차며 못마땅해 하자
외팔에 무사가 무한한 듯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키는 이곳에 아이가 들어왔다는 것이 김대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대감이 그 순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대는 분명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가면쓴이가 분명 그 순대를 장남과 함께 처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집을 침입한 이가 그 순대란 생각이 들자 김대감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가면쓴이도 없는 마당에 이런 일이. 며칠 전 개성에 일이 있다고 자리를 비운 가면쓴이의 부재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김대감이었습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김대감의 부름에 무사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지금 집안 무사들을 전부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거라. 모두 이곳을 지키라고 명하거라. 어서. 김대감의 다급한 말에 무사가 밖으로 나가 신호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얇고 긴 피리 소리가 울리자 무사들이 하나둘씩 김대감 처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김대감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고 무언가가 부서지고 사람들의 신음소리 등이 뒤섞여 김대감의 집은 아비규환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차 잦아들수록 김대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듯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숱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잔혹한 유의에 불과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트르르. 문이 열리자 문 앞에는 푸른빛이 서늘한 검을 든 아이가 김대감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김대감 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김대감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아이는 분명 황장군의 장남 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김대감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죽은 황장군의 장남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니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 뭐 필요한 게 있음 말을 하게. 돈이 필요한가? 아님 금은 보화 뭐든 말만 하게. 내 원하는 게 있음 모두 주겠네. 그러니 그 칼을 내려놓고 말을 해봄세. 내가 황장군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김대감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머리를 땅에 박으며 그 순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 순대는 김대감의 이런 모습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황장군이 죽었단 말인가? 잘못했네. 내 이제 착하게 살겠네. 그러니 살려주시게. 계속되는 김대감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에 그 순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맨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 순대의 손에 들려있던 검이 움직였습니다. 싹둑. 김대감의 혀가 잘려나갔습니다. 김대감이 입을 막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김대감의 두 눈 위로 청검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대감이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합니다. 그 순대는 김대감의 혀를 뽑고 눈을 잘랐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김대감에게 그 순대가 말합니다. 넌 이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거라. 이 말을 한 뒤 김대감의 양쪽 귀마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풍압을 일으켜 두 귀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김대감을 뒤로하고 마당으로 나온 그 순대는 복수가 끝이 났음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와 공허함에 정신이 멍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근 그 순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혈향이 어느 순간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슨대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비릿한 붉은색 피가 달콤해 보였습니다. 피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슨대가 죽어있는 시체 더미로 조금씩 다가가는 순간 나보고 복수는 하지 말고 참선하고 살라더니 아저씨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어머? 대체 이게 몇 명이야? 한 명, 두 명, 셋? 어디서 장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멀어져 가던 그슨대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마치 분을 바른 듯 하얀 얼굴의 어린 소녀가 장난이라도 치듯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들을 세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에 정신을 차린 그슨대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 앉으며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 보아하니 이제 완전히 사기가 된 듯하구나. 그슨대의 말에 장난스럽게 숫자를 세던 소녀가 호련히 사라지더니 그슨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요괴가 되니 이런 좋은 점도 있네요. 소녀가 자신의 손을 뻗자 소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며 달빛에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길어진 자신의 손톱을 까딱까딱거리며 장난치는 소녀를 보며 그슨대는 말했습니다. 내 부탁은 아니었으나 너와 내 부모를 그리 만든 자들을 내가 처리했으니 너는 이제 그만 하늘 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그슨대의 말을 들은 소녀는 참. 겨우 부모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 헛수고가 됐네요. 아저씨 때문에. 소녀가 김대감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 제 손으로 죽인다 했는데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해놓으면 제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물어볼 게 많은데. 쾅! 소녀의 얼굴에 장난기가 사라지고 섬뜩한 표정으로 변한 소녀의 손톱이 싸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그슨대가 기대어 앉아있던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후드득 나무 파편이 그슨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저처럼 악기가 되려다요? 왜 악기끼리는 뭔가 좀 통하는 그런 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 달콤한 피 냄새 좋지 않아요?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온 소녀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며 상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슨대는 어린 소녀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녀에게 성인군자인 척했으나 결국 자신도 복수에 눈이 멀어 기사륙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슨대의 표정을 보던 소녀는 이내 웃으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저 옆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를 납치하고 동생을 절벽 아래로 던진 그 가면 쓴 아저씨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없네요. 다행히 동생의 복수는 할 수 있겠어요. 소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완전히 분기가 되어버린 소녀가 여전히 나무 기둥에 기대어 있는 그슨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아저씨나 저나 이제 어둠 속에 있겠네요. 서로 다시 볼 일은 없겠죠.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 왜요? 또 말리시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개성으로 가보거라. 거기에 네가 찾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슨대의 말에 소녀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고는 그슨대를 보고 싱긋 웃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사라지자 어느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 너머로 어둠을 밀어내며 다가온 빛은 그날 밤의 참혹함을 보여주듯 집안 곳곳을 비추었습니다. 그슨대는 여전히 나무 기둥에 기대어 어둠을 몰아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1부 마지막 편인 소녀의 번외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
계속 쉬어간다. 하얗게 눈이 부신다. 그대여 내 곁에 있어줘. 갇힌 곳